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재판 받았죠. 그런데 어제 공판 중에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렇게 재판받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한 축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그동안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소란스러운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김영환, 이기성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시사 칼럼니스트인 이승원 평론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기성 기자에게 여쭙겠습니다. 어떤 법정 소란을 했길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체부 전 관리가 나왔습니다. 백승필 씨라고요. 전 문체부 감사 담당관이었었는데요. 백승필 전 감사 담당관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좌천됐다,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이제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이 이제 묻습니다. 백 전 담당관에게. 옛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받을 때 그 담당 조사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억압이나 회유, 협박 같은 게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서면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 전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발언을 뒤집은 거죠. 바로 이 순간 이제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한번 코웃음을 이제 치게 된 겁니다. 저 하라고 표현된 게 코웃음입니까? 예. 그냥 비웃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거에 대한 요새 말로 하면 디스 같은 것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판사가 뭐가 그렇게 웃기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즉각 증인 신문을 중단하고요. 해당 여성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뭐가 이렇게 웃기십니까?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습니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정을 하고요. 이 여성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여성이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번 재판 때 장시호 증인에게 방청객이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계속 이렇게 재판정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은 감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강하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50대 여성은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코웃음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지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분일까요? 맥락상은 그렇죠. 우병우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때 코웃음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굳이 얘기하자면 우병우 씨의 편에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한 궤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비난하면 또 한쪽을 또 비난해야 되는, 이쪽을 부정하면 또 다른 쪽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 씨에 대한 어떤 저런 동조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분의 증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니까 그 순간 코웃음을 쳤다. 네, 그렇게 되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정 경험이 많은 김태현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 과태료 50만 원은 적정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액수입니까? 사실 아주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면 과한 건 맞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얼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를 가지고 감치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소송 지휘권이라든지 법정에서 질서 유지권을 재판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소란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감치 또는 이제 과태료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재판정 들여다보면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판장들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감치를 하거나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라 경고 정도 한다는 거죠. 다음에 그렇게 하면
감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경고 정도 하고 또는 좀 심하다 싶으면 뭐 이렇게 퇴정을 시키든지 법원 경위로 하고 그렇게 하지 바로 첫 번째 과태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소란을 일으켜서 경고받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과태료 처분 직결해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왜 이렇게 했겠느냐. 뭐 재판장의 어떤 캐릭터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지지달라고 해서 뭐 엄마 찾는 것도 있고 뭐 사랑합니다 얘기도 있고 온갖 어떤 소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저 소란을 지금 과태료 같은 걸로 해서 강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제2, 제3, 제4 갈수록 더 심한 소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그 얘기 잘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정작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왜 이런 감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이런 거 안 하고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부에서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대 재판장의 뭐 캐릭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판사의 재판장의 권한은 맞습니다. 감치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제재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 뭐 강성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장의 그 재판장보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장이 조금 더 강한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그렇게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외유 내강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재판장 재판을 저도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외유 내강 맞습니다.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거, 변호사들이 하고 싶은 거, 검찰하고 다 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꼭 친절한 만큼 결과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유 내강이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고 우병우 전 수석 재판은 이제 기선제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보도된 걸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예전에도 우병우 전 수석 해서 다른 증인 나왔을 때도 증인들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쟁점을 좀 강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강하게 재판을 끌고 나갔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캐릭터가 좀 반영이 돼서 어제도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나름대로 그 여자분한테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진 네, 저런 분류는 아마 한겨레 신문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 재밌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자들 앞을 지나쳤습니다. 기자들은 물론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였고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 영상 한번 잘 보시죠.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피디님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립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 합병권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네, 기자는 개쓰레기 언론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까지 나오셨네요. 한 분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승원 평론가 들으시기엔 어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도 저렇게 열렬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도 일단 응원을 보내고 방청권을 얻어서 굳이 들어가셔서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경례, 인사하고 다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경위들과 여러 가지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보도들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저 자리까지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그동안 언론의 어떤 쌓인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언들이 격하게 나왔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관련해서 그 판사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저렇게 대통령 지지자들 혹은 우병우 씨나 김기춘 전 실장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소란을 피는데 왜 제재하지 않느냐 했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데 저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감치한다고 한들 별로 이렇게 제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감치 재판이라는 걸 따로 열어야 된다며 24시간 안에 그러기엔 우리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갑자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 듣고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권 얻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기성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2일 날 정유라 씨가 깜짝 출석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사준 말은 다 네 말처럼 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최순실 씨 이재용 최순실 씨 공판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공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이 우리 딸애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딸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어떤 상의도 없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CCTV를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딸이 2시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생을 했다.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는 엄마다.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을 해서 딸이 2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 씨 변호를 하고 있는 이재경 변호사도 특검이 이 변호사도 특검이 보쌈 증언을 시켰다. 그러면서 새벽 2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오전 10시까지 무려 8시간 호텔에 감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최 씨와 또 최 씨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특검이 뭐 보쌈 증언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정유라 씨가 자의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유라 씨를 향해서 살모사 같다. 이런 표현이 그 정유라 씨,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순실 씨도 딸의 증언에 대해서 특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생각은 어떤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변호인단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애가 저렇게 두문불출하고 안 나오고 이제 있으니까네. 엄마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잘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정에 새로 나가가지고 엄마가 본 진술자로서 이렇게 그걸 제대로 하면 다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말 전화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락을 안 받아도 우리가 이제 사무장이나 이런 또 이제 이런 사람 통해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전달은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여튼 변호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자꾸 꺼리니까 엄마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제 변호사도 상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없을 건데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 유라가 지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 삼성 법정에 우리 최성원 씨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그 잘못 받아들였다고 이렇게가 원 진술자가 그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딸한테 하는 말이 죄감 갖지 마라. 엄마는 니하고 인연을 끊겠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거는 기사가 잘못 나간 거고 기자들이 오바해서 보도한 거고 지금 좀 다독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이제 전부 다 사임을 해보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 부의 보호를 못 받는 입장에 이렇게 처지잖아요. 최순실 씨 본인이 또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고 계속 변론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예,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엄마의 마음은 그대로 읽혀집니다. 전부 다 사임해버리면 우리 딸 유라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변호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단 오태희 변호사 이야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정유라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 진술자인 최 씨가 내 얘기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 딸이 얘기한 거는 내 얘기를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얘가 잘못 알아듣고 얘기한 겁니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의 진술에서도 정유라 씨의 진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는 바로 그거 자체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엄마한테 들었어요. 라든지 컴프라데가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라는 것은 이제 들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했을 경우 그 엄마, 그 최순실 씨가 나와서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맞다. 이렇게 해줘야 증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나와서 아, 나는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 애가 잘 몰라서 착각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정유라 씨는 증언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착각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위증의 문제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최순실 씨는 또 본인의 주장을 펴나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 처음 진술 나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긴 했었어요. 다 들은 내용이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별로 없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지금 저 영상 보셨어요? 이승원 씨? 네, 얼핏 예, 봤었습니다. 예. 네. 저 영상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이 눈길이 가서 정유라 씨가 막 뛰어가다가 멀리 있는 차량을 보고 인사를 한 번 하고 또 뛰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 영상을 보면 정유라 씨가 뭐 협박이나 압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자의로 간 것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 장면이에요. 저렇게 인사하고 뛰어간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구면이거나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저것만 봐서는 누구한테 도망가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고 아마 CCTV 같은 걸 상당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갔을 것 같고요. 왜냐면 새벽 2시 6분경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시간에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건 사실은 CCTV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하여튼 이쪽 변호사 측에서는 뭐 보쌈 증언이다. 그리고 검찰에 정유라 씨가 목줄을 채인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언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서 특검 측에 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가 아무리 지금 변호사 측의 어떤 그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자신의 죄가 특별히 낮아지거나 혹은 자신의 엄마인 최순실 씨의 어떤 죄가 어떻게 조금 낮아지거나 경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특검 측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는 그 2살짜리 아이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김태현 변호사 나왔으니까 이 정치권 소식에서도 이 부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문건 계속 나오고 있다. 전 정부가 작성했다. 네. 합법적이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었다. 그 문건들은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발견된 문건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이제 어제 발견된 내용들은 어떤 문건인지 아직 내용이 좀 밝혀지지 않아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예, 뭐 불교에서 관련이 있다. 이재용 예, 이재용이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주제만 밝혀서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했던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그 삼성 관련된 메모들, 그런 메모들입니다. 근데 그런 메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작성인지 밝힌 다음에 그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딱 나와서 아, 내가 그거 그렇게 쓴 것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증거 능력이 생긴 다음부터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 메모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메모가 있으니까 삼성이 독일로 보낸 돈은 대가성은 뇌물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쓸 수 있는지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간접 증거다 이렇게 법원이 보지 재판부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메모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메모가 아니라 삼성이 뭔가 승계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주면 뭔가 큰 걸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직접적인 증거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어떤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